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민법 제대로 배우자 석기시대TV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 박물관 홈페이지로도 그렇고 밴드 카페로도 그렇고 채무자 위험부담 또는 채권자 위험부담 그 외에 채무자 채권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잘 몰라서 문장이 파악이 안 된다는 질문이 꽤 여러분에게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는 채권이라는 게 무엇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 그리고 그 청구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채권,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청구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어떤 순간에는 채권자가 갑이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채권자가 을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사례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채권을 청구하고 지급하는지를 잘 보면서 채권자 채무자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우러 가보시죠. 자, 보기 지문을 보러 왔습니다. 자, 문제 상황은 을이 갑에게 금전돼요. 즉 돈을 빌려 주었다는 얘기고요. 자, 옆에 있는 병은 을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뜻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상단의 문장을 우리 패밀리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지문에서 채권자는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을. 네, 을이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를 말하는 거죠? 병에게. 병에게. 지금 채무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자, 채무자 이외의 자라면 그림에서는 병 같은 사람에게를 말하는 거겠죠. 자,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달라고 할 수 없다. 네,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돈 받는 채권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가장 단조로운 형태의 채권 채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을을 채권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빌려간 갑은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병은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고 당연히 채무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하는 채권 채무를 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채권 채무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주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질은 꼭 돈 받는 권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채권에서도 그 청구권의 성질에 대응하는 채무, 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만 그 청구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것이 어떤 청구권이든 자기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성질, 소위 상대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잘 이해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 상황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아주 단조로운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단의 문장을 보죠. 자, 매매계약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랍니다. 자, 그럼 패밀리, 자,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계약 체결 이후에 네, 이후에 후발적이니까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네, 불가능의 줄임말이죠.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태풍에 집이 떠내려왔다든가 또는 뭐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든가 매매 대상물이 지금 없어진 상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뒤에 문장 자,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 자,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갑과 을. 네, 갑과 을. 매도인, 매수인이 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네, 불능이 된 사실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뭐 매도인이 집을 망가뜨렸거나 매수인이 집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정도로 불능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 채무자. 자, 이 채무자는 그림에서 갑을 말하는 건가요? 을을 말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채무자라고 나왔을 때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 채무자라고 써 있으니까 잘 모르는 판단 나올 수 있어요. 왜? 자, 이 매매계약은 소위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갑이 채무자예요. 왜? 갑이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은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반대로 대금 지급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갑이 빌려준 돈 받듯이 돈 받을 권리,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갑이 채권자가 되고 을이 대금 지급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럼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어느 채권, 어느 채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불능이 된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논의하는 채권 채무는 이전 등기 채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금 지급 채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전 등기. 네, 이제 불능은 이전 등기에 관한 사안을 불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금 지급, 금전 채무는 불능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내가 돈이 없더라도 그 돈은 사회에서 또 벌 수 있는 거라서 불능이라고 법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이 됐을 때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라고 하면 자, 누구를 말하는 거다? 갑을 말하는 거다. 자, 대금 지급에 관해서 채무자가 라고 했으면 을을 말하는 것이었을 텐데, 근데 불능이 된 이전 등기에 관해서 채무자가 라고 했으니까 갑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말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갑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불능이 됐으니까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 갑은 물건을 잃고 돈을 못 받으니까 자, 위험을 부담하게 된 거고, 을은 물론 물건을 못 받지만 돈도 안 내니까 자, 본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다 갑이 부담을 한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이 사안에서 갑이 잘못했거나 또는 을이 잘못해서 불능이 발생됐다면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든 책임을 지든 했겠지만 서로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 물건을 넘기지 못하면 대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민법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서 규칙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자, 학생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자,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채무자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금전 대여 채무에서는 맞는데 매매계약 안에서 보면 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항상 채무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건주는 매도인도 채무자 될 수 있고 되려 불능사안을 말할 때에는 채무자라고 하면 매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고 하면 그저 그냥 돈 주는 사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논의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까다로운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상황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고 부탁을 한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상단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즉 아래 그림과 같은 매매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자는 지금 그림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병. 네, 병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병은 계약의 지금 당사자가 아닌데, 자, 이 사람도 권리가 생길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권리가 수익자가, 자, 누가? 병이 채무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에게는 누구에게를 말하는 거죠? 을에게? 네, 을에게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매매계약이라 우리가 방금 전에는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하면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을에게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지금 수익자가 하는 거니까 수익자에게 뭔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사람은 갑인가 을인가 생각해보면 자, 수익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라고 하면 을에게가 되겠고요. 수익에서 표시를 했을 때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 관계를 잘 보면 자,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서 갑을 채무자, 을을 채권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위험부담에서 논의했듯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채무를 가지고 말한다면 갑이 채무자, 매수인인 을이 채권자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단의 지문에서 봤던 부분은 대금 지급 채무에 관련해서 수익자가 이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권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을과 병 간의 관계에서는
병이 그 대금을 청구한 채권자, 을이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되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로서 수익계획서 표시를 하면 이 권리가 생기는데 여기서 수익계획서 표시는 이렇게 채무자, 자기에게 대금을 지급할 사람에게 수익계획서 표시를 해야지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풀러 왔습니다. 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OX 지문입니다. 우리 저당권 파트의 당사자 설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이 지문에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면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가진 자. 자,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같은 사람이라야지 되겠고요. 자,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 제공을 한 사람을 말하는데 채무자는 대여금 반환을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 자, 그러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먼저 팔았는데 자, 그쪽으로 등기 안 주고 같은 부동산을 병에게 파는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OX로 평가를 해볼 텐데 자, 제1매수인은 채권자, 즉 지금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는 채권자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채권자라고 지정해 봤을 때 자, 그러면 제2매수인이 채무자라야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봤을 때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의 채무자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시죠. 자,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취득 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날 텐데요. 자, 이 사람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랑 마찬가지 방법을 해봅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채권이 생겼습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는데 그 채무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 사람이 아니고 그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자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조금 많이 응용된 지문이긴 하지만 항상 채권은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하지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청구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사례에서 응용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례들을 풀어볼 때 항상 한두 지문씩 섞여 있는 지문이니까 좀 잘 이해해서 암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민법 제대로 배우고 합격합시다. 네, 오늘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지문이지만 이런 용어들이 잘못될 때마다 사례가 완전히 반대로 읽어진다든가 개념 이해가 안 돼서 학습에 굉장히 속도가 더뎌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해결하고 가야지 되겠고요. 아직은 3월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 부담을 줄여주셔야 10월 달에 좀 편안하게 시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 조금씩 메워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